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전 중 하나로 꼽히는 유스티니아누스 법학 제요를 깊숙이 들여다볼 건데요. 이 고대 문서가 어떻게 지금 우리 세상의 법률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년 동안이나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 된 법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봐야 할까요? 이게 바로 6세기 로마 제국이 딱 마주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법이라는 거대한 미로에 갇혀버린 거죠.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이걸 보면 황제 스스로도 자기가 물려받은 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법의 정글 그 자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가 풀어야 했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로마의 법률 미로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법령은 살 수도 없이 많았죠. 판결들은 서로 말이 달랐죠. 옛날 황제들이 만든 법에다가 심지어 시민들이나 원로원이 정한 것까지 전부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법이 너무 많고 서로 충돌해서 뭐 하나 제대로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던 거죠. 자, 이런 법의 대혼돈 속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말 원대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요, 강한 제국이 되려면 칼과 창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군사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탄탄한 법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의 생각을 전부 보여줍니다. 그에게 법은 그냥 규칙 모음집이 아니었어요. 제국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당시 최고 법률 전문가였던 트리보니아누스라는 사람을 딱 뽑아서 로마의 모든 법을 싹 다 정리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임무를 맡기죠. 뭐랄까, 법률계의 어벤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법학제요였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빽빽한 법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법을 공부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종의 교과서였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법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법학 제어 안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로마법에서는 과연 당신을 사람으로 봤을까요? 로마 가족법의 모든 것은 가부장권이라는 정말 막강한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집안의 어른,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 자식들은 물론이고 손자, 그 후손들까지 거의 모든 걸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오직 로마 신인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였죠. 그래서 이 가부장권 때문에 로마 사회의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자권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독립된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타권자, 즉 아버지나 주인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타권자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건 전부 다 가장의 재산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신분이 또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람, 노예였다가 풀려난 해방 노예, 그리고 아예 재산으로 취급됐던 노예. 이게 바로 로마법이 사람을 나누는 기본적인 공식이었어요. 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물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법학제요는 도대체 이건 내 거다 하는 소유권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바로 선점이었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이거죠.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 같은 건요. 누구든 먼저 잡으면 그냥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즉 자연법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아, 이건 진짜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부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물이 흙을 조금씩 실어 날라서 내 땅에 아주 미세하게 넓어졌다고 쳐요. 그럼 그 늘어난 땅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현상 때문에 생기는 소유권 문제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뤘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남의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와인은 누굴까요? 포도 주인? 아니면 와인을 만든 사람? 로마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정답의 열쇠는 바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 새로 만든 물건을 원래 재료로 되돌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금반지를 녹여서 다시 금덩이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재료 주인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와인처럼 다시는 포도로 되돌릴 수 없는 거라면 그땐 그걸 만든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와, 정말 깔끔하고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남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견한 내 걸까요? 아니면 땅 주인의 걸까요?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공평합니다. 바로 반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정한 규칙인데요. 발견한 사람과 땅 주인이 사이좋게 절반씩 나눠 가지는 거였어요.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공평한 해결책이죠. 자, 지금까지 법학 제요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법전이 오늘날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이 위대한 작업이 남긴 그 어마어마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기 53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발표된 이 법전이요. 수백 년 뒤에 이탈리아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중세 유럽 전체에 법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04년에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의 뼈대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날 유럽 대부분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륙법 시스템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국가의 60% 이상이 바로 이 로마법에 뿌리를 둔 법체계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21세기인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 건 그냥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니에요. 현대 문명을 만든 일종의 소스 코드였던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과연 얼마나 많은 로마의 법률 아이디어들이 지금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요?